오늘도 오진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5분 정도 건강한 자 진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음양으로 풀어내는 한방 심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한방 심리학의 정점이라 그러면은 사상 이야기를 들고 싶어요. 사상 이야기, 사람을 4가지 부류로 카테고리로 나눠서 어떤 성격적인 특징,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성격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몸의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를 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당분간은 사상의학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음과 양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사상의학 하면 이제 체질을 4가지로 구별을 하잖아요. 뭔지 아시나요?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보면은 태, 소 뒤에 음과 양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4가지로 구별을 하면 더 좋지만은 크게는 음인과 양인만 잘 구별을 하더라도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을 관찰을 할 때 3가지 차원에서 관찰을 합니다. 일단은 정기, 신이라고 하는데요. 정이라는 건 육체적인 차원이에요. 그 사람의 몸, 어떤 육체적인 그런 특징들을 살펴보게 되고요. 또 하나 신이라는 건 우리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만의 독특한 어떤 마음의 구조라든지 정신적인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예요. 그 사람만의 어떤 특별한 기운, 기의 흐름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이 센터들이 모여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체질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대체적으로 체질, 그러니까 몸 체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몸의 어떤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이제 사상의학을 저술하신 이재만 선생님께서는 몸에 대한 얘기들을 별로 하지는 않으셨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성정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주로 나타내는 감정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실제로는 이제 체질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상체가 크고 하체가 작으니까 양인이고, 혹은 몸이 뚱뚱하니까 태음인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오해들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뇌도 크게 3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하나는 이제 뇌관이고요.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을 주관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계속 심장이 뛰고 계속해서 36.5도 체온이 내가 유지가 되게 만드는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죠. 또 하나는 이제 심피질,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영장류들한테 발달이 되어 있는 데예요. 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를 하고, 혹은 뭔가를 상상하고 추론을 하고 뭔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이런 게 담당되어 있는 곳이고요. 또 하나의 영역이 이제 변연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감정 반응, 오래된 장기 기억,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는 곳이에요. 이 3가지 층의 뇌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뇌가 뭐냐면 이 감정 반응을 담당하는 이 변연계예요. 변연계에서 주로 어떤 감정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의 흐름도 좀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몸의 상태들도 좀씩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체질을 구별할 때 있어서는 이 감정이라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감정이라는 게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기하고 많이 관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 하면은 되게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뭔가 애매모호한 개념을 잡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흔히 쓰는 말 중에서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지 않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기분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평상시의 기분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이 기라는 게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마다 이 기의 흐름이 아주 독특하게 흘러갑니다. 마치 우리 강물이 한번 이렇게 길이 나면은 그 길이 웬만해서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들마다 어떤 외부 자극을 받을 때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기의 흐름들이 각각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써요. 어떤 에너지,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하고요. 어떤 분위기, 가령 이제 활기가 넘친다, 열기가 뜨겁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힘이나 에너지, 우리가 기가 세, 그 사람 너무 기가 약해,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하고요. 혹은 기분이 좋아, 기분이 별로야, 이런 차원에서 이제 쓰기도 하죠. 저는 이 기라는 얘기를 할 때 주의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르게 되는데요. 일단 음과 양에 대해서 이제 복습을 해보자면, 음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모여드는 형태를 가진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죠. 해서 점점 이렇게 모이고 수축을 하고 그렇습니다. 양이라는 에너지는 흩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해서 점점 넓게 퍼져나가고 흩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기가 바깥쪽으로 좀 잘 나가요. 그 다음에 음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기가 안쪽으로 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음인들은 좀 이렇게 속에 감정적으로 맺혀 있는 것들도 많게 되고, 어떤 기억도 꽤 좀 오랫동안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의 속상함이나 이런 걸 꽤 오랫동안 이제 간직을 하는 편이고요. 양인들은 기가 바깥쪽으로 가잖아요. 해서 일단은 분위기가 좀 좋고 봐야 되고, 분위기 좀 살리고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 눈치를 좀 잘 보게 되고, 이런 특징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이 음인인지 양인인지를 구별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이 사람의 주의가 안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혹은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는지예요. 이걸 이제 다른 단어로 얘기를 하면은 기가 안쪽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내향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기가 바깥쪽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향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내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향적이라 그래서 내성적이고 수줍고 샤이하고 이런 거를 이제 내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체질을 구별하는 데서 상당히 큰 오류에 빠지게 되고요. 내향적이라는 게 뭔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소극적이라고 해서 음적이고 적극적이라고 해서 양적이진 않습니다. 내향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에너지가 안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적극적이기까지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막 고치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뭐라고 잔소리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적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외향적이라고, 왜 양인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향이라는 거는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에 이제 근거를 두는 사람들이고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향이라는 거는 주체를 객체보다도 훨씬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객체가 내 주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체가 중요하다 보니까는 남들을 오히려 조금 더 무시하는 경향들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중시하다 보니까는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좀 이렇게 약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공허감을 많이 느낀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을 우리가 안의학에서 사상의학에서는 양인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겉에 있는 외부에 있는 것들하고 교류를 맺고 관계를 맺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내향적인 사람들을 음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뭔가 나를 좀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거나 외부를 좀 공격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의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 반응은 상당히 달라요. 가령 누가 나를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맞서 싸우려고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꼼짝없이 얼어붙고 어떻게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도망가거나 숨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기의 흐름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 생각이나 어떤 사고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의 체형이나 이런 것들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타고난 이 기질이나 이 특성들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체질을 구별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성정, 이 가장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외향인과 내향인들이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 책 혹시 보신 분 있나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못 보셨나요? 그 책이 마치 전혀 다른 별에서 온 두 가지 종족처럼 남자와 여자를 빗대서 사고방식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빗대서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화성에서 온 양인, 금성에서 온 음인. 음인과 양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 이 두 부류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많은 오해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령 이제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거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판단을 하는 기준이 외향인들은 뭐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나도 그게 좋아. 이게 이제 외향인들의 판단의 기준이에요. 내향인들의 판단의 기준은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나는 그게 맞거든, 나는 그게 좋거든, 이렇게 자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음악이 좋으냐를 물어봤을 때도 외향인들은 요새 유행한 그 음악,
내지는 곡의 요새 가요제에서 1등 항목이야, 5주째 1등이야, 그 노래 끝내줘. 이런 게 이제 외향인들의 판단의 기준이고요. 내향인들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요는 무조건 선구자야. 뭐 이런 사람들, 노래방에 가더라도 외향인들은요 그냥 분위기 맞춰가지고 남들 부르는 노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내향인들은요 남들이 뭐 부르든지 간에 내 기분이 못 갔거든, 그러면은 나는 꼭 이렇게 발라드 뭐 이런 거 불러야 돼요. 남들은 댄스를 부르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내향인들입니다. 어떤 작가의 글이 좋은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것도, 외향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평판이 좋은 거, 이런 작가들이 쓴 글은 좋은 글이에요. 근데 내향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취향이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향인들과 외향인들은 어떤 판단하는 기준들이 그렇게 좀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외향인들이라는 거는 자기를 남들한테 맞춰요. 객체에 맞춰주고 이 분위기에 나를 잘 어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향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 중에 하나는 분위기를 상당히 좀 이렇게 잘 이끌고 가는 특징들이 있어요. 남들 눈치를 상당히 잘 봅니다.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분위기가 잘 어울리게 만드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뭔가 좀 외부적인 기준에다가 맞춰요. 사회적인 도덕 기준에 자기의 삶을 맞춰가고요. 그 그룹의 어떤 그런 규범에 자기들을 좀 잘 맞춰가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향인들이 외향인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기가 쉽냐면, 사람이 자기 뜻이 별로 없어요. 자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겉으로만 요란한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바뀌어요, 말이. 어제는 간다 그랬다가 오늘은 또 안 간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져? 아니, 어제는 날씨도 좋았지만은 오늘은 날씨도 흐리고, 그때그때 환경들이 변할 때마다 자기 생각들이 이제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조가 없는 사람이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저쪽에 갖다 붙었다가, 어떨 때는 또 누가 야 그게 좋아, 그럼 그래? 그게 좋구나 했다가 야 그거 아니야, 이게 더 나은 거야,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쉽게 자기 생각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기회주의자처럼 보이기도 쉽고, 뼈대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쉽고, 어떨 때는 약간 좀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사게 되죠. 내향인들은 자기가 중요해요. 주체란 나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향인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우월성이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와의 어떤 단절을 한다든지 타인들을 부정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체를 지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게 이제 극단에 이르게 되면은 이 세상이 다 틀려먹었어, 내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요? 산으로 혼자 가서 살게 되죠. 그래서 가끔 텔레비 보면은 이렇게 산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보면은 외향인들은 하나도 없어, 다 내향인들이에요. 외향인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같이 있어야지 힘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으로 가면 금방 병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많이 힘들고 지쳤을 때 좀 가만히 혼자서 아무도 상대 안 하고 있어야지 좀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휴식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내향인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외향인들은 가만히 혼자 있으라 그러면은 심심해서 죽어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에너지가 충전이 되냐면은 밖에 가서 사람들 만나서 막 실컷 웃고 떠들고 술 마시면서 막 이렇게 놀고 이래야지만 또 막 기분이 풀리면서 좀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해서 내향인들은 좀 자기방어적인 태도들이 많은 편이고요. 외향인들은 쉽게 그냥 달라붙어요. 그냥 이 사람 의견에 붙었다가 저 사람 의견에 붙었다가,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요. 그래서 내향인들이 내향성이 강해지면은 상당히 좀 옹고집으로 보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고집불통 이런 식으로 보이기가 쉽고요.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이고, 외향인들이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내가 좀 외향적인 특징이 많은지 내향적인 특징이 많은지가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외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에너지를 자꾸만 좀 속으로 갈무리하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번씩 좀 사색을 한다든지, 미래를 좀 계획을 해본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자기를 한 번씩 되돌아보는 이런 훈련들을 하면은 조금 더 균형을 잡아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내향적인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자꾸 주의를 좀 바깥쪽으로 빼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꾸 들어보고, 뉴스에서는 어떤 것들이 흘러나오고 타인들은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다 보면은 본인이 타고난 이런 기질들의 균형을 좀 찾아갈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될 때 좀 몸과 마음의 균형들을 회복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상의학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음과 양, 음인과 양인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하게 또 주변 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